그때 아이돌이 되는 꿈을 포기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가노현에 사는 유지씨, 남자, 가명. 지금은 고향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자신의 무서운 체험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연예인 양성학교에서의 무서운 체험담을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한다. 아이돌을 목표로 삼은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 TV로 봤던 한류 아이돌을 동경했어요. 이후 공부는 제쳐두고 춤과 노래로 살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농업학교에 진학한 후로도 아이돌에 대한 꿈은 부풀어 오르고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문화재 무대로 시작해 길거리 공연에서 춤과 노래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람이 있어서인지 고향에서는 꽤나 유명해졌어요. 고3 때 진로 상담에서 솔직히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연예인 양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걸 담임선생님과 엄마 앞에서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농과대로 진학할 거라고 맘대로 생각했던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제가 집이랑 학교에서 틈만 나면 노래나 춤 연습에 몰두하던 걸 보신 것도 있고 그 노력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도 똑같이 젊은 시절에 꿈을 좇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도 진지하게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나요? 3년간 양성학교에서 열심히 해봐라. 3년을 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가업을 이을 것. 이라는 조건입니다. 3년이라면 길게도 짧게도 보이네요. 짧아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이름이 팔린 존재라는 자부심도 있어서 바로 상경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이런 레벨의 학생도 안 되나? 할 정도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네요. 도쿄는 엄청나구나라며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겠군요. 기가 죽어도 소용없고 시간도 아까워서 어쨌든 지금 자신의 실력을 솔직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매일 레슨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할 정도였어요. 어느 만화에 나오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2년 정도 만에 교내 오디션에서 겨우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정기적으로 교내 오디션이 클래스별로 있습니다만 참가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깁니다. 제 솜씨도 시험해보고 그런 자리에 익숙해지도록 저는 매번 오디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양성학교 강사진은 그 길에 뜻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길에 있는 프로들의 지적은 엄청나요. 거기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욕이 날아오니까요. 그래도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드디어 합격이라는 꽃길이 열리는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을 때는 정말로 기뻤다니까요.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합격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교내. 그게 통과한다고 해서 레코드 회사나 프로덕션의 오디션에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외부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만 데뷔의 길이 열린다죠. 그 좁은 문은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예요. 동기가 데뷔할 거라고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교내 오디션은 붙었어도 다른 오디션은 아직 보지 못했죠. 그러던 때 오사무라는 동기의 데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가타에서 온 녀석으로 뭔가 저랑 경쟁할 때가 많았던 라이벌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오사무가 저보다 먼저 둥지를 튼 것에 대해 굉장히 낙담이 됐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깨닫고 그만두는 녀석들, 아이돌 데뷔가 정해져 이미 결정이 된 녀석들, 그런 무리들을 싫을 정도로 많이 봐왔는데 오사무의 데뷔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주위의 평가가 오사무보다 제 쪽이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어째서 오사무가? 라는 생각과 저만 뒤처진다는 질투와 두려움이 섞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빠져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3년이 가까이 왔죠. 집행유예 종료까지 앞으로 몇 달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아이돌 양성 프로젝트가 TV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5,000명을 넘는 응모자 중 1차에서 100명, 2차에서 50명, 3차에서 10명으로 서서히 좁혀가는 거죠. 저는 2차까지 살아남았지만 떨어졌습니다. 2차 50명까지 살아남은 건 대단하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네 댄스와 노래 실력은 응모자 중에서도 상위. 그러나 아우라가 없다. 보는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매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제 보통 얼굴은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구나 싶어 꽤나 분했습니다. 거기서 악마 유혹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방송 관계자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시내에 있는 제작회사로 향했습니다. 불합격을 통보했지만 너에게는 빛나는 것이 있다. 떨어뜨린 건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서론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 데뷔를 돕고 싶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죠? 우선은 얼굴을 바꾸자며 성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도 하는 의사는 TV에서도 자주 보이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얼굴에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성형 하나로 데뷔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그때는 내심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 남자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BTS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로 이 얼굴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이 사진처럼 얼굴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러자 얼굴뼈를 깎는 대규모의 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공사라는 게 그때까진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가벼운 뿌티 성형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이돌이 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오사무에 대한 일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했겠죠. 떠밀리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설마 했던 전속 계약서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진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유명한 예능 소속사 이름이 써 있었다니까요. 사인하려고 펜을 든 시점에서 너는 죽어 사라지는 건데 그래도 괜찮지? 라는 다짐을 받는 형태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죽는다고요? 에? 살해당하는 건가? 하고 아연실색하니까 남자는 웃으면서 손을 저으며 정정했습니다.
죽는다는 게 네 목숨이 끝나는 게 아니야. 유지라는 남자가 호적상에서 죽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답을 못하고 끙끙거리자 남자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녀석은 여준이야. 한국에서 사연이 있어서 데뷔하기 전에 죽었다. 너는 여준으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준은 데뷔 전에 이미 상품으로 완성되어 있었지. 모두가 여준의 데뷔를 고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여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른다. 세상적으로 여준은 아직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여준과 비슷한 몸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너를 발견한 거야. 움직이는 버릇도 여준하고 빼닮았으니 이 일은 너밖에는 할 수가 없어. 여준의 얼굴은 잘라서 보존해놨다. 그걸 이식하면 네가 여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은 했습니까? 뭔가 영화 같은 현실과 괴리감 있는 이야기로 거절하면 무슨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사인했습니다. 수술은 다음날로 정해졌어요. 숙소로 돌아가서 냉정하게 생각한 후 그날 밤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고향 친구한테 전화하고 중간까지 와달라고 해서 고향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잡으러 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양성학교로의 자퇴서는 우편 발송으로 했고 잡히지 않도록 친구에게 부탁해 다른 현에서 보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관리회사에 연락해서 안에 있는 물건은 모두 처분해달라고 상의하고 나서 보증금과 상계에 부족한 돈은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습니다. 저를 추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지금으론 보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정말 시골 깡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눈에 띌까봐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다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는 몇 번인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돌아본다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꿈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배짱도 각오도 없었던 겁니다. 죽을 만큼 싫었던 농사도 하다 보면 제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돌 세계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 동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생활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어느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일본 음악 프로그램에서 데뷔곡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첫 상륙으로 대대적인 특집이었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문득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중 한 명의 움직임이 오사무였어요. 저도 춤을 춰왔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오사무였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때 그 남자가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아이돌들에게는 속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오사무도 저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오사무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힐지도 몰라 무서워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체험담 감사드립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멋진 유지 씨는 지금은 취미로 고향의 초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